오늘도 볼베나 한선을 이용한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눌림목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는 자리를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집니다. 단기적인 눌림목 매매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긴 하락 추세 끝에 최초 상승하는 자리를 찾아낼 때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집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Snet 시스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기업 Snet 시스템이 글로벌 인공지능 AI 기업 세국과 함께 차세대 AI 사업 전략을 제시했다. Snet 시스템은 지난 6년간 축적한 자사 AI 역량을 설명하고 엔비디아, 시스코, 델 테크놀로지스, 코난 테크놀로지, 콤스코프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한 AI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와 솔루션을 선보였다. Snet AI 오퍼링을 통해 Snet 시스템의 자체 AI 오퍼링은 AI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포괄한다. Snet이 자회사 구서스와 맺은 엔비디아 파트너십 계약을 최근 이관받은 소식이 전해져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Snet은 시스템 네트워크 통합 구축, 유지 보수 등 사업을 맡고 있다. 한 언론 매체는 Snet 시스템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엔터프라이즈, DGX 클라우드, 버추얼 데스크톱, 비주얼라이제이션 등 솔루션 영역을 승계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엔비디아 솔루션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초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와 맺었던 파트너십 계약을 최근 모기업인 Snet 시스템이 이관받으면서 엔비디아와 새로운 협업 기회를 모색 중이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통합 구축,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사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DGX 클라우드, 버추얼 데스크탑,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등 솔루션 영역을 승계받았다. 인공지능 AI 인프라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고 판단해 DGX 딥러닝 가속화 GPU 시스템, HGX 고성능 GPU 시스템, 네트워킹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이르면 내년 초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엔비디아의 네트워킹하고 옴니버스 두 가지를 추가로 신청했고요. 옴니버스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옴니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저희가 직접 조달을 지금은 안 하거든요.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옴니버스에 대한 컴피턴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다른 파트너를 통해서 라이선스를 공급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컴피턴시를 받게 되면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네트워킹도 마찬가지고요. Snet 시스템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객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AI 플랫폼 구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파트너가 주도적으로 AI 풀스택 서비스를 국내 5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30대 기업들이나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충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고객 유입 가속화로 실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라고 밝혔다. Snet 시스템은 AI 역량을 한데에 모은 AI 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글로벌 IT 기업인 시스코와 대과의 긴밀한 협업도 이어나간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듯 내년에 대시세가 나올 섹터와 종목들을 지금부터 감지해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 섹터라 할 수 있습니다. 옥석을 구분해야 하지만 분명 내년에 AI 섹터에서 큰 시세가 나올 종목들이 지금부터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의 협업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Snet 일봉입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21선 안착에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21선 안착에 실패한 자리들입니다. 21선 안착이 최초 상승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21선 안착에 성공을 한 것이 보입니다. 볼베나 단선이 거의 수평으로 전환된 자리에서 캔들과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볼베나 단선 매매법에 의거 확실한 타점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상에서도 최초 상승을 시작을 했다는 증거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할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쫄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쌍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고 3중 바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선 안착 이후에는 21선이 다시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1선에 안착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안착을 하는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캔들 몸통이 확실하게 21선 위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21선 자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21선이 다시 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베나 단선과 이격이 확실하게 벌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최초 상승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예상 외의 급등이 나왔네요. 뉴스에서 알 수 있듯 엔비디아의 협업 소식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5일선이 깨어졌습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조정 후 눌림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사실 고점에서 윗꼬리 두 개가 발생한 것을 보고 매도 타이밍을 미리 잡았어야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며 급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이 나온 상황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려도 되지만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에 예측샷 개념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0.5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인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로운입니다. 제가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6G 기술은 5G보다 5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의료용 로봇 등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6G는 5G 기술의 고도화된 형태이므로 기존 5G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주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들이 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 6세대 이동통신, 즉 6G 산업과 관련 연구개발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6G 기술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AI 반도체 개발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학 및 대학원 AI 연구팀 지원 등을 통해 핵심 인재 양성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위로는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정보 서비스, 통신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미국 DC 네트워크 5G 구축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높은 기술력과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KT, LGU 플러스 등의 이동통신 솔루션 및 시스템을 공급하며 5G 핵심 장비 개발에도 성공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로는 또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어지기도 한다. 동사의 이승구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같은 서울대 동문으로 안철수 테마주로 불린다. 안철수 의원 역시 차기 대선 후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야당 대권주자들이 실형을 받고 재판 중인 점, 그리고 여당의 대권주자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여당 내 소신파 이미지가 부각된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권 후보로 낙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로는 최근 정치 테마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뉴스 끝에서 나온 것처럼 저도 이 종목을 정치 테마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주식시장의 생리가 싫습니다. 하지만 생리 자체가 그러하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포가 핸들링을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집봉들입니다. 주포놈이 급하게 매집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끼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어서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물량을 미리 모아놓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놈의 핸들링을 파악하여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을 할 때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은 주포놈이 개미들을 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삼각수렴의 꼭지점에서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지금이 그런 자리입니다.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캔들들이 안정적으로 21선 위에 안착을 한 것도 보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급락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다 개미털기 과정입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바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세를 유지하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오늘 추세선 돌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저항 라인 2개를 모두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위에 매물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먹을 자리가 나왔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넥슨 게임즈의 박용현 대표가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해외 진출 유공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해외 진출 유공은 콘텐츠 수출, 한류 확산 및 기반 마련, 국제문화교류 등 콘텐츠 해외 진출을 통한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용현 대표는 넥슨 게임즈의 첫 출시작 히트를 시작으로 오버히트, V사, 히트2, 블루 아카이브, 퍼스트, 디센던트 등의 게임을 해외에 출시하여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용현 대표는 걸출한 게임을 연이어 선보이며 게임업계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개발력을 인정받아왔으며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돋보이는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가 넷게임즈를 설립한 이후 처음 선보인 게임 히트는 2016년 대상과 인기게임상을 수상했다. 2020년에는 V사로 대상, 기술창작상 사운드 부문, 기술창작상 그래픽 부문, 우수개발자상을 수상하며 사관왕을 차지했다. 2022년에는 히트의 후속작 히트2로 우수상을, 블루 아카이브로 기술창작상 캐릭터 부문과 인기게임상을 수상했으며 블루 아카이브 개발을 이끈 김용화 총괄 PD는 우수개발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년에는 퍼스트 디센던트가 우수상을 타면서 넥슨 게임즈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무려 11개의 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중 해외 진출 유공 부문에서 수상을 함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박용현 대표는 히트부터 퍼스트 디센던트까지 출시한 모든 게임을 해외에 선보이고 유의미한 흥행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의 원동력은 박용현 대표의 풍부한 개발 노하우에서 나오는 통찰력, 개발자들이 안정적으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다. 박용현 대표는 히트를 개발하면서 고품질의 그래픽과 액션 연출, 자유도 높은 스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의 얼리얼 엔진사를 채용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모바일 기기의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고품질의 그래픽과 액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히트가 크게 흥행하면서 박용현 대표의 이러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후 얼리얼 엔진을 활용한 트리플 A 모바일 게임이 다수 등장하며 모바일 게임 개발 트렌드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블루 아카이브는 초반 기획 단계부터 서브컬처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통할 게임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다. 서브컬처의 중심지인 일본에서 통한다면 전 세계 서브컬처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명확한 목표 하에 개발된 블루 아카이브는 일본에서 최초 출시되었고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국, 태국 등에서도 흥행을 이어나갔다. 넥슨 게임즈가 퍼스트 디센던트를 통해 루트 슈터에 도전한 데에도 박용현 대표의 이러한 안목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넥슨 게임즈는 MMORPG 개발 경험이 풍부하며 개발 착수 당시의 국내 게임업계 주류 장르 역시 MMORPG였다. 하지만 박용현 대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 맞는 장르와 플랫폼에 도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루트 슈터는 서구권의 탄탄한 팬층을 갖고 있는 데다가 루트 슈터 개발은 RPG와 슈팅 개발 역량이 모두 필요한 만큼 난이도가 높지만 그만큼 신규 게임 출시도 드물며 장기 라이브 서비스도 가능하다. 차세대 루트 슈터로 전세계 게이머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퍼스트 디센던트는 출시 직후 스팀 글로벌 매출 1위에 올랐다. 이처럼 박용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개발 전략과 방향성은 직접 제시하지만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개발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박용현 대표는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과 각종 이슈,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그 외 개발 과정은 개발진에게 맡긴다. 넥슨 게임즈의 모든 프로젝트는 각 스튜디오에서 총괄 PD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개발하며 이를 통해서 개발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박용현 대표가 넷게임즈를 설립하고 처음 선보인 모바일 액션 RPG 히트는 2015년 11월 국내 출시 하루 만에 양대 앱마켓 최고 매출 1위에 올랐다. 이후 북미, 일본, 태국 등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출시되어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2,500만 건을 돌파했다. 이어서 출시된 수집형 RPG 오버히트는 2018년 일본에 출시되어 애플 앱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 7위를 기록했으며 V사 역시 2020년 대만, 홍콩, 마카오를 비롯한 중화권과 북미,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선보여 뛰어난 흥행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서브컬처 수집형 RPG 블루 아카이브의 성과가 눈길을 끈다. 블루 아카이브는 2021년 2월 서브컬처의 본고장인 일본에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0위에 진입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참신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업데이트를 선보이며 흥행세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2023년 1월 일본 서비스 최초로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그 이후로도 주요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오르는 등 일본 시장 내 대표 흥행작으로 자리했다. 2021년 11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블루 아카이브는 한국 애플 앱스토어 및 원스토어 최고 매출 1위, 대만 애플 앱스토어 최고 매출 3위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한국 시장에 출시된 뒤 국내 양대 앱마켓 매출 1위를 차지한 히트이 역시 해외에서 유의미한 흥행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5월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지역에 정식 출시된 히트이는 사전 다운로드 4시간 만에 대만 앱스토어 인기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출시 당일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후 열흘 동안 대만 앱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 10위권을 유지하며 흥행세를 이어나갔다. 지난 4월 일본에 출시된 후에는 일본 애플 앱스토어 인기게임 1위를 기록하고 출시 하루 만에 앱스토어 매출 9위에 올랐다. 지난 7월 2일 출시된 차세대 루트 슈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는 출시 직후 글로벌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글로벌 매출 1위에 올랐으며 출시 6일차에는 최고 동시 접속자 수 26만 명을 달성했다. PC와 콘솔 플랫폼을 모두 합친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55만 명을 넘겼다. 전 세계 26개국에서 스팀 매출 탑5에 들었고 특히 미국에서는 스팀 매출 1위를 5주간 이어갔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 출시된 게임 중 3분기 PC와 콘솔 기준 월간 누적 이용자 수 2위에 기록되기도 했다. 특히 루트 슈터 이용자가 많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퍼스트 디센던트 전체 이용자 중 미국, 유럽의 비중이 70%에 달한다. 또한 지난 7월 기준으로 서구권 시장에서 PC와 콘솔 통합 매출 탑5, 플레이스테이션 매출은 탑3에 들었다. 서구권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이 이미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게임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IP로 이룩한 성과이다. 이런 성과로 퍼스트 디센던트는 지난 12월 3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플레이스테이션 파트너 어워즈에서 일본 및 아시아 지역에서 개발된 게임 중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게임에 수여하는 파트너 어워드를 수상했다. 해외 시장을 향한 박용현 대표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넥슨 게임즈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다채로운 장르, 플랫폼의 신작을 다수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정식 명칭과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던전 앤 파이터 아라드 프로젝트 DW는 넥슨 컴퍼니의 대표 IP인 던전 앤 파이터를 활용한 오픈월드 액션 RPG이다. 던전 앤 파이터 아라드는 PC 온라인, 콘솔, 모바일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며 원작 IP의 세계관과 매력을 계승하면서도 오픈월드 RPG만의 재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넥슨의 대형 IP 야생의 땅 듀랑고를 활용해 넥슨 게임즈가 개발 중인 MMORPG 프로젝트 DX는 최근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 게이머의 이목을 끌었다. 야생의 땅 듀랑고는 지난 2018년 최초 출시된 이후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200만을 돌파한 바 있다. 듀랑고의 복귀를 기다리는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이 프로젝트 DX의 공식 유튜브 영상에 다양한 언어로 댓글을 게시하며 프로젝트 DX에 대한 기대와 반가움을 표했다. 이 밖에도 블루 아카이브의 한국 및 글로벌 서비스를 총괄했던 차민석 PD가 총괄하는 신규 IP 프로젝트 RX도 있다. 프로젝트 RX는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캐릭터와의 교감을 즐길 수 있는 서브컬처 게임이다. 국내 대표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개발진이 개발하는 만큼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브컬처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넥슨 게임즈가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박용현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꾸준히 해외 시장에 도전하면서 쌓아온 각종 노하우가 기반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게임 업계의 트렌드를 읽는 뛰어난 안목과 개발자 친화적 업무 환경 구축으로 내놓는 신작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뛰어난 흥행 성과를 보여준 박용현 대표가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업계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상입니다. 게임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절적 특수도 있지만 업황 반전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처럼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금리나 수혜주라 할 수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국내 증권시장 전체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M게임과 조이시티, 펄어비스, 액토즈 소프트, 모비릭스와 썸에이지,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 플레이,
네오위즈, 링크드, 플레이위드, 넥슨게임즈, 한빛소프트, 위메이드맥스, T3, 액션스퀘어 등등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라 게임주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을 충분히 다진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9대 16이라는 황금 비율에 따라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최초 상승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21선에 안착을 한 것도 보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21선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미끄러져 내린 것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볼베나단 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볼베나단 선과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격이 확연히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지 않더라도 단기 추세가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추세로 보아서는 쌍바닥을 찍지 않고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나올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위에 매물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센즈랩입니다. 보안 관련주입니다. 예전에 소개를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소파동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하락 3파가 모두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시 하락 3파가 모두 끝난 자리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을 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5일선에 안착을 했습니다만 21선에 안착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21선 안착에 실패를 하고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맞습니다. 21선에 안착을 하고 RSI가 중심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할 때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21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1선이 거의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5일선은 포물선을 그리며 이미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볼베나단 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이격이 충분히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 각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딱 보아도 돌파 매매 관점에서 보아야 할 차트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 등 배우 이정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정재가 주연으로 활약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2는 아직 공식 방영되지 않았지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트상에서는 주포의 핸들링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흑산병, 즉 음봉 3개가 뚝뚝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주포놈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가격 조정으로 개미들을 무자비하게 털어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 라인에서 밀렸던 자리에 오늘 여러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캔들 모양이 돌파 신호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날아갑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별별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는 다 개수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여 차기 정권을 탈취하려는 개수작이라고 봅니다. 불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절대 이번처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한 번 더 진일보했습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더 이상 프로파간다를 통해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중우정치입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좌파의 논리이든 우파의 논리이든 그것에 숨겨진 속셈은 정권을 잡기 위해 개수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권 다툼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진심으로 민생 안정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인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화되고 나면 어떤 새끼가 양의 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 보입니다. 이 정국이 다 안정화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